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탭에 있는 정렬 및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 및 필터에서 정렬, 필터, 보급. 이때 필터는 자동 정렬을 얘기하는, 자동 필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급은 조금 더 조건과 다양한 어떤 형태에 대해서 의미하는 겁니다. 자, 먼저 정렬을 의미하는 건 아시겠죠? 자, 나열이죠. 어떤 순서화되어져 있는 나열. 자, 우리가 한번 요걸 갖고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이 정렬하면 데이터를 선택해야죠. 자, 제가 자료가 있는 곳을 하나 셀로 선택하고 정렬을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렬을 할 수 있도록 자료가 다 잡히네요. 자, 그러면 저 옆에다가 클릭하고 또 정렬을 눌러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이와 같이 자료가 잡힐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한 셀에 클릭하거나 또는 인접한 셀을 클릭하고 선택하고 정렬을 누르면 그 인접한 자료가 선택되어집니다. 또는 자료를 이렇게 직접 선택할 수도 있죠. 자, 여기에서 그런데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인접한 것은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인접하지 않은 곳. 자,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정렬을 누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선택한 범위에 이 작업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범위에서 셀 하나를 선택한 다음 다시 시도하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접한 곳에서 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인접하지 않은 곳에 셀을 선택하고 범위를 잡을 수는 없다.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필기에서도 뭐잘 물어봅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을게요. 만약 그냥 내가 여기를 클릭하고 다 잡힌 상태에서 가보게 되면 부서가 나오네요. 자, 부서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셀 값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이런 값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셀 값을 기준으로, 정렬 기준이 셀 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영업부, 인사부, 생산부니까 요거를 내가 만약 부서별로 한다면 생산부, 영업부, 인사부 이런 순서로 얘가 정렬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내림차순은 거꾸로 되는 거죠. 네, 큰 값에서부터 작은 값으로 되는 것이 우리가 바로 내림차순이에요. 숫자는 뭐 0부터 큰 값으로 가는 게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 큰 값에서부터 작은 값으로 가는 것.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내림차순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근데 안 된다고 나오네요.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병합하려는 모든 셀이 이렇게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안 될까요? 여기는 요게 지금 셀이 합쳐져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안 됩니다. 즉, 위에 정렬할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범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이 네 개의 셀을 합쳐진 곳의 평균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저는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만 범위를 잡을게요. 자, 그리고 정렬 다시 가고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울게요. 다음 기준을 클릭하고 기준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정렬 기준과 다음 기준, 또 기준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차적인 기준, 그 다음 기준은 1차 기준에 되어진 기준, 즉 정렬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지정되어져 있는 정렬을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몇 개씩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쭉. 자, 저는 여기에서 이제 불필요한 거 지울게요. 자,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름차순 확인. 자,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자, 다시 정렬을 누르고 여기에서 얘를 내림차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저는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자, 이렇게 놓고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범위를 잡든 뭐하든 여기 정렬을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셀색, 글꼴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어떤 걸,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셀 값은 무엇인지 아니까 셀 색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색상이 없어요. 셀 색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에 뭘 할까요? 예, 이렇게 클릭, 인사보드 여기 클릭, 여기 생산보드 클릭하고요. 이렇게 그냥 대충 했습니다. 홈에 가서 여기에 셀에 색상을 하나, 이렇게 하나 지정을 할게요. 자, 다시 범위를 잡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데이터 탭에 가서 정렬. 자, 다음 기준은 제가 지울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렬 기준은 부서입니다. 근데 부서의 그러니까 정렬 기준의 값은 셀 값이 아니라 셀 색을 하려고 그러고요. 셀 색을 선택했더니 여기에 정렬은 떤 색상들이 있을 거예요. 클릭하고요. 그것들을 위에 표시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셀 색을 이용해서 또는 글꼴 색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좀 기억해 주시도록 하고요. 자, 컨트롤 Z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차근차근히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예, 자료를 이렇게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정렬 누를 거고요. 자, 정렬 기준은 부서. 부서를 중심으로 오름차순 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셀 값을 오름차순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확인. 자, 이렇게 됐겠죠? 별 차이가 없는데 이미 되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예. 저는 이제 여기에 성명을 기준으로 한번 여기저기 바꿔볼게요. 성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바꿔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성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 되죠. 자, 얘를 부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오름차순을 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 부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 오름차순, 확인.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조건에 맞게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부서를 중심으로 오름차순하고 2차로 성명을 내림차순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얘를 잡고요. 저는 일단은 정렬해서 얘를 성명을 전부 다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번 틀어놓은 겁니다. 자, 부서를 중심으로 오름차순하고, 자, 그러면 정렬,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하고, 자, 2차로, 자, 기준 추가, 2차로, 성명을 내림차순.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끼리 정렬이 되겠죠. 그 1차 정렬에 의해서 이제 이름을 내림차순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부서를 중심으로 오름차순이니까 생산부가 먼저 정렬이 되겠어요. 1차 정렬이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2차로 성명을 내림차순 하시오. 성명을 이와 같이 내림차순 되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자, 부서를 중심으로 오름차순을 하고 그냥 저희가 확인. 자, 그랬더니 성명은 김혜영, 윤재욱, 이재석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여기는 이재석, 윤재욱, 김혜영. 즉 내림차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1차로 정렬하고 그다음에 2차로 정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직책으로 또 할 수 있겠죠. 자, 직책을 부장, 과장, 대리순 정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직책이 부장, 과장, 대리. 자, 한번 범위를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정렬 누르고요. 자, 여기에 직책을 선택하고요. 오름차순일까요? 부장, 과장, 대리가 오름차순은 아니고 내림차순일까요? 부장, 과장, 대리. 내림차순은 부장, 대리, 과장.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일단 오름차순.
해볼게요. 그러면 과장, 대리, 부장으로 이렇게가 정렬되겠죠. 과장, 대리, 부장. 자, 다시 갈게요. 직책, 그럼 내림차순. 자, 부장, 대리, 과장.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부장. 여기는 부장, 대리, 과장인데 우리는 부장, 과장, 대리 이렇게 순서로 정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정렬. 여기에 직책. 그러니까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에요. 사용자가 그 정렬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사용자 지정 목록 클릭하고 나오겠죠. 자, 선생님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얘를 있는 거는 클릭하고 가면 되지만 사실은 없겠죠. 자, 목록이 없다고 치고요. 네, 목록이 없다고 치고 여기다 얘를 내가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장. 잠시만. 부장 엔터. 그 다음에 뭘까요? 과장 엔터 대리. 이런 순서로 우리가 얘를 하겠다. 추가. 여기 들어간 거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고 확인. 자, 그럼 이렇게 부장, 과장, 대리라고 나올 겁니다. 확인. 얘가 이렇게 부장, 과장, 대리로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에서도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다. 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갈게요. 자, 여기에 옵션이 있어요. 자,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정렬할 수도 있고요. 위쪽에서 아래쪽,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정렬할 수도 있다. 이런 옵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요거는 필기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기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 기준 추가, 기준 삭제, 기본 복사해서 추가에 대한 개념을 물어볼 수 있죠. 삭제는 뭐 아시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렬 기준은 꼭 셀 값만 있는 게 아니라 셀색, 글꼴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에 관련돼서도 정렬 기준을 만들어서 정렬할 수 있다. 자, 정렬하는 값은 우리가 오름차순, 내림차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도 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옵션은 여기 이렇게 대소문자 구분해서 위쪽에서 아래쪽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기에서는 주로 1차, 2차 기준 추가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뭐 셀 색까지 기도 하는데 아주 가끔 나옵니다. 그다음 여기에서는 이제 오름천, 내리천수는 이제 나올 가능성들이 많겠지만 사용 지정 목록도 이용해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서가 영업부인 행을 표시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클릭할게요. 여기서 필터를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 우리가 이를 필터, 골라낸다죠. 자, 필터는 어떤 자료를 사용자가 지정한 조건에 만족한 자료만 추려서 보여주는 게 필터예요. 자,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인 행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서. 자, 눌렀습니다. 자, 여기서 뭐였어요? 영업부. 그러면 모두 선택을 풀고 영업부. 이렇게 할 수 있죠. 확인. 자, 이때 요 필터, 지정한 조건을 내가 지우고 싶다. 이럴 때는 요 필터, 예, 누르고요. 여기에 부서에서 필터 해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필터가 해제가 되는 거고요. 자, 이 필터라는 요 자동 필터를 누르면 필터 자체가 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얘는 필터를 취소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조건을 만들고 그 조건을 취소하고 싶다면 조건이 지정되어 있는 항목에서 그 조건에 대한 필터 해제를 누르시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밑으로 가볼까요? 자, 직책이 부장이면서, 그러니까 항목이 여러 개네. 직책이 부장이면서, 이렇게 부장이면서. 자, 여기서 한 가지
자, 이면서와 이제 이거나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하려다가 이제 말았는데요. 우리가 문장에 보시면 여기에 뭐뭐 이면서 이고 이런 문장이 나와요. 또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요. 이거나 또는 이런 문장이 나와요. 자, 이면서 이고일 때는 여기 조건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직책이 부장, 기본급이 350만 초과. 이게 두 개의 조건이잖아요. 세 개의 조건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면서와 이고라는 뜻은 여기에서 얘는 그 두 개의 조건이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나 또는이라고 돼 있다면 여기서 직책이 부장이거나 기본급이 350만 초과라는 것은 직책이 부장인 자료들도 뽑아내고 그게 상관없이 직책이 부장이든 아니든 기본급이 350만인 자료들도 뽑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한다면 만족한 데이터를 뽑아오겠다. 이제 추출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면서예요. 자, 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자동 필터 클릭하고, 자, 직책이. 자, 여기서 부장이면서. 자, 얘가 풀고 부장이면서 확인. 나와 있죠. 거기서 350만 원 초과라고 했어요. 기본급. 여기에서, 여기는 어떻게 350만 원 초과면은 얘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숫자 같은 경우, 문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숫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항목의 자료 값이 다양하면, 이렇게만 할 수는 없어요. 자, 취소할게요. 여기서 내가 얘를 해제. 자, 여기선 자료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게 작은 자료일 때는 여기에서 골라내기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지만 자료의 값이 다양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네, 여기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 텍스트 필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같음, 같지 않음, 시작 문자, 끝 문자, 포함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네요. 문자는 크다, 작다가 없죠. 그냥 같과 같지 않음이죠. 자, 그러면 그 사용 지적 필터 예, 눌러볼게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제 관계 그 연산자에 대해서 조건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 이꼴, 얘가 같음, 얘가 같지 않음, 얘는 크다, 얘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는 초과, 얘는 이상, 얘는 미만, 그 다음에 얘는 이하. 시작 문자, 제외할 시작 문자, 끝 문자, 제외할 끝 문자,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알겠지만 여기에서 요 물음표와 별 기호가 또 있어요. 자, 여기에서 물음표 기호는 기호를 사용하여 한 문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별 기호를 사용하여 여러 문자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요거는 조금 설명드릴 거고요. 자, 여기 직책에서 equal 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예, 직책이 부장 이면서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그냥 놓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급이 클릭하고요. 여기도 숫자 필터. 자, 여기는 같음. 아까 설명드렸던 거 넘어가고요. 사용 지정 필터. 자, 여기다 얘를 뭘로? 초과니까 얘는 요거야 되겠네. 그죠? 350만 초과. 자,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예. 자, 이거 해제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해제하고요. 자, 이거 지정 필터도 예, 풀겠습니다. 이따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뭐에 대해서? 와일드 문자라고 해서 별과 물음표에 대해 설명을 좀 이따 드릴게요. 자, 자, 직책이 부장이거나 대리인 자료예요. 여기서 직책이 부장이거나 대리. 여기서 조심할 거는요. 한 항목에서 이거는 안 돼요.
하나의 항목에서 이고, 이면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항목에 두 개 다 조건이 만족하는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부장이고 대리라는 말이 없잖아요. 부장이거나 대리. 그죠? 부장이거나 대리.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의 항목에서 내가 어떤 조건을 만들 때 여기에서는 이고, 이면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자, 다시 가볼게요. 자동 필터. 자, 이거나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는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그죠? 예, 부장이니까 얘를 풀고 뭐 대리, 부장.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얘는 자료의 값이 이렇게 단순할 때, 몇 개 안 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일 때는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근데 다양하다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때는 자, 사용 일정 필터 가서 자, 직책이 부장이거나 대리인 자료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얘를 뭘로? 여기다 부장 하고요. 여기에 또는 이거나가 되니까요. 이거나는 또는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얘를 대리. 그러니까 부장이거나 대리인 자료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 부장이거나 대리. 그래서 네, 과정은 지금 안 뽑아내시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또 풀고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자, 이건 했었죠. 근데 직책이 한번 요거는 또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항목일 때.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뽑아내보고 싶다 이러고 생각해 보자고요. 직책이 부장이면서, 근속기간이, 이제, 이면서, 그쵸. 근속기간이, 어, 20, 22년 초과 뭐 이렇게 된 자료를 표시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넣고 직책이 부장 이면서 이거 그리고 그죠? 예, 하고 여기에서 어 아까 왜 이렇게 지워졌네요. 잠깐만요. 얘를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올려볼까요? 자, 다시 직책이 부장 확인. 자, 근속 기간이 22년 초과. 그러면 23, 24죠. 그죠? 여기서 를 숫자 필터. 여기서 해도 됩니다. 전 이걸 자꾸 보여드리는 건 실기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리니까요. 여기서 얘를 초과 22 확인.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자, 이제 이걸 이거나로 바꿔보면요. 서로 다른 항목이잖아요. 항목이 서로 달랐어요. 서로 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면서로 우리가 이제 묶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는 뭐가 이거나가 또 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한번 보면요. 자, 우리가 문제를 바꿔봐요. 직책이 부장이거나 근속권이 22년 초과라고 되어 있는 거를 뭐 우리가 뭐 확인해 보죠. 자, 그러면 직책이 부장인가? 한번 제가 색상을 넣어볼게요. 직책이 부장, 부장. 자, 색상을 한번 넣어보죠. 자, 뭐 이렇게 넣을까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근속 기간이 20, 좀 바꿔야 되겠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건 아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직책이 부장이거나 근속 기간이 얼마나 할까요? 15년 이상인 자료를 뽑아내고 싶어요. 과연 가능할까요? 한번 일단 표시를 해볼게요. 부장, 클릭, 클릭, 클릭. 이건 아닐까요? 그죠? 여기 색상을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기본 기간이 25년 이상, 25년? 15년 이상. 죄송합니다. 자, 15년 이상 문제를 직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됐네요. 자, 여기서 기속은 15년 이상. 여기죠? 자, 여기죠? 예, 예, 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얘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료들만 뽑아내야 되거든요. 지금 표시가 되는 게. 자, 그러면 과연 가능할까요? 직책이 사용자 지정 필터 여기다 얘를 자, 일단 부장 해서 뽑아내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 나머지는 다 사라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자, 여기 이걸 먼저 할게요. 이거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자, 15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다 15년 이상. 자, 됐네요. 거기에서 이건 아닐까요? 자, 이건 하면은 이거가 아니잖아. 다시 가볼게요. 여기에서 자, 또는이라고 놓고 가볼게요. 자, 확인. 자, 그 다음에 직책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부장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필기에서 문제죠. 실기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말 되게 해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에서 혹시나 이제 하나의 항목에서 할 수 없는 것과 두 개 항목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좀 구분해 놓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잠깐 설명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얘를 풀어볼게요. 데이터의 필터.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보다가, 김충열인데, 얘를 김충화라고 이름을, 끝에를 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여기 또 김씨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자, 우리는 이렇게 뽑아보고 싶은 거예요. 김정화, 김충화, 김혜영, 이렇게 김으로 시작하는 자료들, 성명이 김으로 시작하는 자료들만 뽑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성명을 일단 클릭하겠죠. 필터에 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필터 눌러서, 야, 김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에 김, 다 풀고 김. 이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자료가 굉장히 많다면 어떻게 이걸 합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필터가 사용되시는 필터 가서 여기에 이렇게 김으로 시작하는 별. 자,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 여러 문자,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김 시작하는 거. 자, 또는, 자, 해제할게요. 자, 또는, 여기 화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죠? 아까는 지금 우리가 김으로 시작하는 거 김정화, 김충화, 김혜영이었죠. 근데 저는 화로 끝나는 이름들을 하고 싶어요. 얘니까 그렇게 쓸 일은 없겠죠. 그죠? 자, 수정 필터, 여기서 얘를 별, 그 다음에 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네요. 그죠?
자, 다시 풀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도,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화로 끝나는 건 김정화, 김충화, 그다음에 서강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 얘를 이렇게. 자, 별로 모든 문자는 다 받는데요. 어떤 문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별은 와일드에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 스포츠에서 와일드 선수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뒤에 끝은 반드시 화로 끝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여기다 이렇게 해도 지금 표시를 좀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얘를 충으로 이렇게 써볼까요? 자, 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까는 지금 우리가 앞에는 문자가 있고 뒤에도 문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와일드가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시작 문자가 되고 끝 문자가 되는 건데 그럼 중간 거는 어떻게 찾아?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중간 거는. 그래서 지금 여기다 제가 충자를 두 개 똑같이 넣었어요. 그럼 내가 송충환, 김중화 이렇게 두 개만 뽑아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물론 뭘 포함한다 이걸 쓰면 됩니다. 사용의 지정 필터에 가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자, 모든 앞에는 모든 것. 그 다음에 중간에는 어쨌든 충. 그 다음에 뒤에는 별. 즉 충이라는 글자를 포함한 것들은 모두 다 내가 뽑아오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아까 봤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예, 외자가 있어요. 이감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이재라는 이제 외자로 쓰는 사람이 있고요. 이재석, 이렇게 이제 세 글자로 또는 네 글자로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자, 가서요. 자, 여기에 요거 설명드리려고 요거. 예. 물음표. 자, 제가 여기다가 자, 물음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음표 기호를 사용하면 한 문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라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 얘를 한 문자. 그러면 전체 두 글자잖아요. 어때요? 이감, 이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거는 뒤에 있는 얘는 몇 자를 내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음표는 물음표가 하나의 문자와 대응할 수 있고요. 별은 여러 개의 모든 문자를 다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보면서 한번 또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 필터는 한 요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뭐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어떤 조건에 맞춰서 또 나오면 그때 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 앞에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쌓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보자가 아니십니다. 이거 알아 그러면 안 보셔도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에 대해서 나가네요. 뭐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보시다시피 자동 필터는 클릭하고 필터를 누르면 자, 자료를 어디에요? 현재 데이터에서 뽑아서 표시하거나 또는 원래로 돌리는 역할을 하죠. 근데 고급 필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급 필터는 현재 자료의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새로운 곳에다가 뽑아낼 수도 있고요. 현재 자료에서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자료에서 내가 그걸 표시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현재 자료를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내가 추출할 자료만 따로 다른 곳에다가 뽑아낼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 자동보다 조금 더 다양한 옵션이 있는 게 고급이에요.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필요합니다. 이때 조건은, 아까는 자동 필터는 여기에서 그 조건을
이 항목 자체에서 조건을 지정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셀에다가 조건을 작성을 합니다. 보고 필터는 요 셀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거와 이거나에 대한 차이점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 나는 여러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의 조건만 만족해도 그건 다 뽑아낼 수 있는 거. 이거는 여러 개의 조건이면 여러 개 조건 다 만족해야죠. 그죠? 네. 자,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자, 이거나 또는 내 일대 조건을 쓰는 법이 있고 이고 또는 이면서 일대 조건을 쓰는 게 있는데 이거나는 지금 보시면 부서가 영업부 이거나 기본급이 300만 이상인 자료에 있을 때 여기에서 부서가 여기 영업부 이거나 라고 돼 있고요. 앞에는 조건이고 뒤에도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서로 다른 행위, 서로 다른 행의 조건을 작성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서가 영업부 기본급이 한 행을 띄웠죠, 이게. 기본급이 이렇게 서로 다른 행에다가 조건을 지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자, 문제가 부서가 영업부 이고 기본급이 300만 이상 자료를 뽑아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잖아요. 그럴 때 이 자료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렇게 같은 행위예요. 같은 행의 조건을 작성하는 거예요. 어,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뭐가 또 있냐면요. 조건이 지금 저는 두 개밖에 안 적었지만 네, 세 개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에는 맞지 않아요. 지금 여기 자료가 워낙 한정된 자료 가지고 뭔가 표현하려다 보니까 여러 개의 조건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조건이 있다면 여기에서 부서가 영업부이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부 직책이 부장이거나 근속기간을 쓸까요? 그냥 근속기간. 조건을 만드는 거니까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기본급이 250만 이상. 280만을 적을까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부서가 영업부이고 근속기간 15년 이상.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이고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 들어갔죠. 여기에서 이렇게. 부서가 영업부 조건 하나, 근속기간이 이렇게 15년 이상 하나, 기본급이 이렇게. 오타가 있지만,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이 있고요. 이 세 개의 조건이 이거라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건 이고, 어떤 건 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를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얘를 어떻게 적어요? 부서가 영업부. 자, 그 다음에 근속기간이, 여기 15년 이상. 이렇게 15년 이상. 부서가 영업부이고 근속기간이 15년. 그럼 여기 조건은 맞죠?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기본급이 얼마? 280만 이상이라고 있으니까요.
280만 이상. 이렇게 얘를 표시할 수 있죠. 아, 잘못됐네요. 왜냐면 이거나니까 얘는 이 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고, 나.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일단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하고 이제 요거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럼 부서가 영업부이거나 기본급이 300만 이상인 자료를 자, 요걸 지우고 지우지 말고 요 밑에다 할게요, 그냥. 예, 결과도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클릭 보급 자, 여기 엉뚱한 데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현재 위치의 필터. 자, 필기에서는 현재 위치의 필터, 다른 장소의 복사. 이렇게 두 개가 일단 결과를 뽑아내기 위한 에,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목록 범위를 여기다 좀 체크를 해서 요거를 한번 이용할게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조건은요, 반드시 이 자료에 벗어나서 다른 셀에다, 다른 위치에다가 조건을 적어놔야 돼요. 자, 요거죠. 얘가 영업부이거나 기본급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복사 위치는 지금 여기가 비활성되어 있네요. 이유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면 현재 위치에서 얘를 뽑아내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확인. 자, 이렇게 현재 위치에서 얘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좀 조건이 얘가 좀 문제가 됐네요. 자, 이게 지금 가려지면서 이제 그 조건이 적용이 안 됐네요. 자, 그러면은 또 얘를 이렇게 하면 이쪽에다 옮겨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옮겨놓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클릭하고, 그 다음에 고급. 자, 구선을 열고 이렇게 범위를 잡을게요, 직접. 이걸 안 눌렀어요. 네. 조건 범위는 네, 이걸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요 밑에 게 그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고요. 자, 이렇게 현재 위치에서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위치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클릭하고 고급 필터에 가서 여기에 다른 역사 복사, 이제 범위를, 목록 범위를 잡아야 되고요. 목록 범위, 그 다음에 조건 범위,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이제 활성화돼 있죠. 다른 장소에 복사니까요. 그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하고, 제가 얘를 확인. 아이고야, 잘못 누르네. 중력 필터를 조건 범위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저희를 이렇게 놓고 확인.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죠? 자, 그럼 부서가 기본급인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저는 얘를 지울게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삭제를 누르고요. 자, 셀을 위로 밀기를 하고요. 이렇게 삭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 범위를 제가 잡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고급. 그러면 곧바로 범위가 지정되죠?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는 여기에 있네요. 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저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성이니까. 자, 부서가 영업부이고 그다음에 기본급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여기다 지울게요.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가. 저는 얘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 조건에 맞든 요 조건에 맞든 어떤 조건에 맞는데 그거를 모든 항목을 다 표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부서, 성명, 직책, 기본급만 제가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기본급만. 부서, 성명, 직책, 근속기간, 그다음에 수당, 뭐 이런 거, 근속기간, 수당, 퇴직금은 제가 표시하고 싶지 않고, 부서, 성명, 직책, 기본급만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요 표시하고 싶은 항목을 작성을 합니다. 자, 부서. 자,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직책, 그 다음에 기본급.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범위를 잡고요. 자, 고급 같죠? 조건 범위는 다른 데 복사를 하고요. 조건 범위는 제가 얘를 클릭했습니다. 복사 위치는 이럴 때는 내가 여기다 이렇게 범위를 잡고 확인. 잘못되었대요. 잘못된 게 없는데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성명 붙여있고 성명이 지금 현재 떨어져 있잖아요. 잘못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얘를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앞뒤에도 사실은 공백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쓸 때. 쓸 때. 자,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안 되는 것, 또 되는 것을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다시 고급, 다른 복사, 조건, 복사 위치는 여기를 이렇게. 똑같이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 할 때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자격증에서도 시험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필요한 항목들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 선택, 그다음에 선택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문자를 하다가 앞뒤 공백 또는 뭐 오타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거든요. 컨트롤 C를 하고 여기다가 얘를 컨트롤 V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다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잠깐만요. 컴퓨터가 좀 헤매고 있어요, 지금. 네. 하고요. 보고. 그다음에 복사. 다 맞죠? 요것만, 이때도 제가 이렇게 클릭하면 안 돼요. 이렇게 클릭하면 부서에 대한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항목들을 적고 그 필요한 항목들을 전부 다 범위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 여기에 이렇게 얘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저희가 또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식에 의해서 한번 뽑아내는 걸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근속기간의 평균 이상,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또는 이런 지문이 나왔다면, 근속기간의 평균 이상인 자료를 추출해야 된다면,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해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에다가 한번 구해볼게요. 음, 자, 여기에 수식 가서, 자동 합계 가서 평균을 누르고요. 여기다가 얘를 근속기간 이렇게 하고, 엔터. 그러면 15.222 해서 적으려면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자, 근속기간 하고요. 여기다가는 이렇게 이상 15.222. 이게 평균이니까요. 이제 이렇게 적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균을 그러면 이제 매번 또 이렇게 자료가 많으면 그걸 구해가지고 우리가 걔를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값을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직접 수식을 좀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약간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근속기간에 대한 평균 이상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때 요 근속기간 항목은 조건에서는 이름이 같으면 안 됩니다. 근속기간이라고 작성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근속기간 평균 이런 식으로 이 항목에 없는 항목의 이름으로 조건을 만드셔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이꼴 수식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꼴을 하고 이상이니까 크거나 작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쓰셔도 되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함수를 배우겠지만 직접 a 버러지 a v e r a
그 다음에 에버러지 하고 여기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탭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얘가 범위가 나와요. 자, 이렇게 놓고 이 근속 기간을 이렇게 범위를 잡거든요. 자, 그 다음에 F4를 눌러요. F4는 얘가 이제 하나하나 얘를 이거가 이 평균 이상이냐 얘가 그 평균 이상이냐를 해야 되니까 그 평균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고정돼야 되잖아요. 평균의 값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묶어야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칠까요? 그렇다면 에러가 날 거예요. 수식의 오류를 발견한 걸 수정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앞에 결과가 그 값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앞에다가 여기다가 이 항목을 작성합니다. 이때 이 항목은 항목의 값은 그 다음 것도 계속 이동하면서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참조가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이 평균은 전체에 대한 값의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절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의 그 범위 안에서 값에서 하나하나 항목을 체크해야 되니까요. 앞에 있는 이 항목은 상대로 들어가야 되고요. 뒤에 있는 이 에버러지란 이 전체 값이 변경되면 안 되니까, 위치가 변경되면 안 되니까 절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엔터를 땅 하고 칩니다. true가 나오네요. 그죠? 당연히 아까 우리가 값을 구했을 때 아까 얼마 나왔었죠? 15년 15.222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이상이니까 당연히 true라고 나오죠. true는 참이란 뜻이에요. 참. 그 조건이 만족한다. 이 조건이 얘가 만족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똑같아요. 그다음부터는 여기 이렇게 범위를 잡고 자, 데이터에 가서 고급에 가서 여기에 조건 범위 이렇게 클릭하고 복사 위치 여기다가 클릭하고 확인.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것은 어렵지는 않지만 아직 함수의 개념, 수식의 개념이 아직은 없잖아요. 확실하게.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또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번 하던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계산식을 공부하면서 또 한번 언급하던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정렬 및 필터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나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데이터 가져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리스트 눌러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는 데이터 탭에 데이터 가져오기, 그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데이터 가져오기 누르면 상당히 많은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겠죠. 거기에서 우리는 파일도 되게 많은 것이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기 텍스트, CSV 요거를 가져오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좀 고급, 난이도에서 우리가 좀 해야 볼 수 있는 거고요. 1급에서는 좀 한 번씩 다뤄볼 수 있는데 저희는 2급 기준으로 기초를 공부하는 거라 여기 파일에서, 그 다음에 텍스트, CSV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드렸던 그 자료에서 밑에 하단을 보시면 퇴직금 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고 가져오기 누를게요.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서 봐야 될 건 구분기호예요. 예, 탭인지, 콜론인지.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작성할 때 데이터 작성의 구분이 무엇으로 구분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콜론으로. 자, 지금 여기는 뭘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일정한 이제 제가 다 탭을 눌러서 얘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공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탭을 눌러서, 탭키를 눌러서 예, 구분을 해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쉼표로도 구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콜론은 없네요. 그러므로 쉼표도 없네요. 그죠? 네, 제가 그렇게 구분 안 해놨으니까. 공백. 공백은 또 이렇게 구분되네요. 부서와 여기는 공백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얘도 아니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작성할 때 그 항목 구분들을 내가 무엇으로 해 놓았느냐에 따라서 구분 기호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탭.
그러니까 탭으로 제가 좀 구분을 해 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냥 여기다 데이터 변환하지 마시고요. 로드를 하십시오. 궁금하시다면 해보시는데 뭔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그냥 로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시트에 이렇게 얘가 퇴직금 내역이 쭉 나옵니다. 이런 모습은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요거는 여기 좀 보시면 아까 금방 이전에 했었던 자동 필터에 대한 것도 나오잖아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자, 요거를 한번 일반적인 형태로 바꿔보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치역이 없음을 누르고요. 글자는 자동으로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래 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서 홈에 표 서식 하셔서 뭐 이걸 누를까요? 네. 그리고 범위 지정하고요. 확인. 이렇게 얘가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까처럼 나온 거는 이제 표, 데이터 표 서식에서 데이터 표가 아니라 표 서식에서 지정된 것과 같은 형태로 얘가 이렇게 변환되어 나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죠.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죠. 자, 텍스트를 제가 한 셀에다가 쭉 작성했습니다. 또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하고 컨트롤 C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클릭하고 여기다 클릭할까요? 클릭하고 컨트롤 V. 자, 이렇게 가져와줬습니다. 때로는 지금 이 경우에 얘가 이제 그 셀마다 구분되어져서 가져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가져와졌는데 이렇게 가져와졌다면 얘를 우리가 이제 셀로 이렇게 구분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텍스트가 들어가는 셀을 범위를 선택하고 텍스트 나누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면 이제 구분 기호로 분리된 너비가 일정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 너비가 일정하진 않죠. 그죠? 구분 기호로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뭘로? 쉼표로. 다음. 여기에서 탭 아니고요. 세미콜론 아니고요. 쉼표. 탭은 체크를 해제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다음.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에 일반, 텍스트, 날짜, 열 가져오지 않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일반은 그 기본 서식을 유지한다는 뜻이고요.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뭘로? 글자화, 그러니까 문자 형식으로 얘를 가져와서 사용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건 건들 필요 없죠. 일반적인 서식 가져와서 필요하다면 사용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일단 눌러볼까요? 그래도 텍스트. 자,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침. 자, 그러면 여기에 일반 수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숫자 형식인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되어 있는데 얘는 뭐가 되어 있어요? 네, 바로 문자로 정렬되어져 있죠. 텍스트로 가져와졌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밑에 가고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범위 잡고 또 텍스트 나누기. 자, 구분기호 분리됨, 다음, 쉼표, 다음. 자, 여기에서 텍스트는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자, 저는 그런데 여기에서, 수당은 제가 가져오고 싶지 않다. 수당은. 그러면 여기 수당에 관련된 요 열을 선택하고 가져오지 않음 하면은 요 열은 가져와지지 않는다. 마침. 자, 얘는 안 가져와져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얘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 나누기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첫 번째가 구분교로 분리되어 있냐, 너비가 일정하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면 어떻게 구분 기호가 되어져 있느냐. 만약에 여기에서 너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얘는 얼마 정도의 너비로 되어 있느냐. 데이터 미리 보기가 나와 있죠.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자, 분리된 다음. 구분 기호는 이런 것들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기타는 현재 여기에 내가 구분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여기서 그렇게 어떻게 이제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걸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자, 요것도 잘 봐주시고요. 흔히들 나올 수 있는 건 열 가져오지 않음. 이게 자주 나오거든요. 불필요한,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는 열을
가져오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 그러면 이제가 이제 표시가 되겠죠? 지금은 안 돼 있지만.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나누는 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드렸습니다. 요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어, 뭐, 제가 봤을 때 아주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거 사항은 알고 있고, 데이터를 내가 아주 많은 데이터를 다른 사람한테 의뢰를 했었을 때, 그 의뢰를 할 때 내가 엑셀로 가져와서 사용해야 되는데, 의뢰할 때 몇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알려주셔야 돼요. 특히나 구분기호. 항목과 항목 사이에 무엇으로 구분할 것인지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얘나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료를 빨리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